안녕하십니까. 3월 3일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대박클럽의 최은정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흘째 상승하면서 162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은 제한적이었는데요. 오는 주말에 예정된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 그리고 오늘 시작이 됐죠. 중국의 양회가 시작된 만큼 이런 빅 이벤트를 보고 가자는 관망 심리가 우세한 하루였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증시와 동행하는 대표적인 성격을 지닌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1월 경기 선행지수가 전달보다 0.3%포인트 하락하면서 13개월 만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가 회복세가 지속은 되겠지만 약간은 둔화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자, 대박클럽 오늘도 힘차게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부터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보다 빠르게 종목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대박클럽 클릭하시고 고수든 해결사란에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가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준비된 이벤트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재미있는 문자 메시지, 응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두 분을 추첨해서요. 저희가 색채의 연금술사, 로전, 미술관 티켓 2장씩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어제의 당첨자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뒷자리 5458님께서는 많은 조언 감사드린다고 응원의 문자 메시지를 주셨고요. 0038님은 개미 투자자들 아자아자 파이팅이라는 문자를 주셨습니다. 이 두 분께는 색채의 연금술사, 로전 티켓 2장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문자 메시지, 응원의 문자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대박클럽의 첫 코너죠. 고수들의 하이라이트를 시작합니다. 네, 고수들의 하이라이트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하이리치를 대표하는 최고의 애널리스트 분들 중에서 늘 자신감이 넘치시고 또 부드러운 목소리를 갖고 계신 독립선언님을 자리해 모셨습니다. 독립선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독립선언님. 예. 참 오랜만에 뵙는데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좋은 일 있으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 하이리치 내에서 클럽을 좀 운영하면서 네. 아무래도 이제 성적이 나름대로 좀 선전을 좀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가 직업 자체가 회원분들께 수익을 좀 드릴 때는 얼굴이 좀 화색이 좀 돌다가도 좋지 않을 때는 굉장히 좀 힘든데요. 최근에는 나름대로 선전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얼굴 화색이 좀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는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도 자신감이 넘치는 독립선언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독립선언님, 예. 오늘 최고의 수익률 올리신 분은 독립선언님이신가요? 최고의 고수라고 하는 오늘의 주인공 히어로가 도대체 어떤 분이 될 것이냐 멀리서 찾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가까운 데서 좀 찾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제가 오늘 선전했습니다만 저보다도 더 뛰어난 성적을 올리신 전문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떠오르는 샛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전문가 클럽을 오픈하자마자 굉장히 좀 가열찬 랠리를 좀 펼쳐주고 있는 분인데요. 토트 신환준이라는 그런 필명을 가지고 지금 활동을 시작한 전문가분이 오늘 최고의 수익률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네, 토트님은 저희가 처음으로 전화 연결을 해보게 될 텐데 어떤 종목으로 고수익을 올리셨는지 연결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토트 하이리치 애널리스트 토트 신한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트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독립선언님을 제치고 고수익 올리신 거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으로 고수익 올리셨어요? 오늘 제가 거래했던 종목은 서울 반도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네. 예, 서울 반도체라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국내 LED 업체 중에는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업체죠. 지금 고가 5만 원대에서 지금 한 30% 가격대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지금 오늘 양봉을 지켜 올려주면서 지금 양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제가 추천한 이유는 일단은 LED TV용 백라이트 유닛이 진입이 예상보다 늦어졌기 때문에 가격 조정은 이미 선반영되었었고 그 선반영되어 있던 가격대가 이제 TV 백라이트 유닛이 이제 본격화될 수 있는 1분기에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2분기에 충분히 그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던 이 부분에서 충분히 다시 매출액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 서울 반도체의 주가 흐름은 상당히 무거웠었는데 오늘은 5% 이상 수익이 났네요. 자, 그렇다면요, 토트님. 예.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롭게 추천해 주실 종목이 있으면 한 종목만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오늘 제가 관심 종목으로 조금 가지고 온 종목은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048260 오스템 임플란트인데. 오스템 임플란트요? 예. 지금 SK 케미칼 쪽에서 지금 어떤 오스템 임플란트 쪽에 뭐 어느 정도 지분을 인수하든지 뭐 피인수를 하든지 어떤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흘러나오고 있으면서 주가가 지금 어느 정도 박스권을 그려주면서 자꾸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매수가는 지금 가격대도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1차 목표가는 한 15,000원 정도, 손절 가격은 한 13,000원 정도로 대응을 하시면은 충분히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목표가를 얼마 정도로 잡아보면 좋을까요? 목표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1차 목표가는 한 15,000원 정도로 잡으시고요. 이제 2차 목표가는 거기에서는 1차 목표가가 15% 정도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목표가는 차분하게 그냥 시세의 흐름대로 대응을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까지 오늘 추천 종목 잘 들어봤습니다. 토트님. 예. 네, 다음번에도 전화 연결을 기대해 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토트님께 서울 반도체로 수익을 내셨다는 얘기도 들어봤고 오스템 임플란트를 관심 종목으로 가져보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잠시 뒤에요. 왕초보 체인적인 투자 일기를 이어갑니다. 네, 왕초보 최현정의 투자 일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제가 오늘까지 갖고 있는 종목들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네, 알고 계시죠? 휴맥스가 20%가 있고요. 연희정보통신과 아가방 컴퍼니, 중국 원양자원, 하림이 10%씩 있습니다. 현금은 40% 정도가 있고요. 오늘도 종목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 독립선호님. 예. 오랜만에 나오셔서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을 좀 보셨는데요. 예. 종목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오늘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이제 5개월 연속 박스권 내 갇힌 장세가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오늘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13개월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다. 그렇다면 당분간은 더 둔화가 계속될 것은 아닌가라는 염려도 되는데 독립선호님의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예, 큰 틀로 봐서는 2009년 9월 23일 날 1723포인트의 고점으로부터 해서 이제 1519포인트까지 큰 틀에서의 200포인트 정도의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5개월 정도 시장의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더불어서 최근에 단기적으로는 1630포인트 그리고 1580포인트의 좁은 급등락 속에서의 박스권이 형성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난 1월 달서부터 지수가 1723포인트부터 최근 1548포인트까지 1월부터 최근 2월까지 해서 가격 조정 장세가 일단락이 좀 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010년도의 최악의 상황은 이미 끝이 났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 주어졌던 어떤 시장의 조정 모멘텀들이 모두 상반기에 반영이 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적인 가격 조정은 예상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다만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가격 조정을 부여하고 나서 바로 V자 형태의 상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가격 조정 이후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기간 조정의 박스 형태의 흐름은 이렇게 완성을 해 주어야만 이제 2010년도에 모든 실질적인 조정은 마무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장의 흐름은 그 박스권 형태 내에서의 기간 조정이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길게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개월가량 진행됐던 길고 긴 이 박스권의 장세는 지금으로부터 여러분들 한 2주 정도 후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까지 모두 완성짓는 기간이 대략 한 2주 정도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2주 후에 실질적으로 저점권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점을 형성하고 상승하는 데까지도 여전히 박스권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예상은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3월 중순에 어떤 저점으로부터 실질적인 1723포인트 고점을 돌파하기까지의 기간까지 염두한다면 일단 3월 중순 이후에 시장은 최악의 상황을 이제 다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상승의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단 한 번에 기간 조정을 완료하는 마지막 조정 기간이 한 2주 정도 이렇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주 정도 후가 이 실질적인 역사적인 고점이었죠. 2085포인트라든지 2008년도 후반부에 나왔던 892포인트와 같은 대변곡이 2주 뒤에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의 추세를 장기적인 추세를 바꾸는 그런 흐름이 곧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주 정도 고생을 좀 하시고 나면 이제 좀 편안한 장세가 앞으로 향후에 좀 도래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과연 그렇다면 3월 중순 이후에 시장의 상승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모멘텀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여러분들 고민해 본다면 앞서도 우리 최은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이제 3월 5일부터 중국의 전인대가 이제 시작이 되고 3월 중순이면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 네. 그것이 하나의 글로벌 증시에서 어떤 모멘텀 그리고 국내 증시의 모멘텀이 작용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대략 한 2주 정도의 기간 조정 역시나 아직까지 시장은 기간 조정 안에서 벗어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단 약간의 리스크 관리가 해야 될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만 2주 후에 어떤 다가오는 조정 완료 시점이 여러분들에게는 큰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인데요. 다다음 주 수요일에는 독립선언님이 한 번 더 이 자리에 하시게 되니까 그때 다시 진단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대변곡일의 시점이 제가 출연하기 전에 나타나기 때문에 네. 아마도 제가 2주 후 이 수요일 날 이 시간에 대박클럽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 뵐 때는 일정 부분 결과를 가지고 좀 찾아뵐 것 같은데요. 좀 기대해 주시고 많은 응원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은 지루한 장이 계속 되겠지만 일단은 지켜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왕초보 챌린징이 갖고 있는 종목들을 좀 봐야 할 텐데요. 독립선언님. 예. 제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연희정보통신이 있는데요. 어제 반딧불이님께서는 5,500원 선을 돌파한다면 홀딩을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교체 매매도 생각해봐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연희정보통신을 장중에도 잘 지켜봤었는데 상승으로 가다가 하락으로 장을 마쳤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상승을 해서 차익 실현할 때가 된다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고 싶은데 어떤 종목이 좋을지 좀 여쭤볼게요. 일단 연희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흐름을 이제 보게 되시면 5,500원이라고 하는 저항권의 가격선이 두 차례에 걸쳐서 저항을 좀 받아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제가 잠시 후에 우리 시크릿이라고 하는 독립선언의 시크릿 강의를 통해서 이해를 설명을 쉽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점을 잡았던 가격으로부터 저항권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정확하게 5,500원이었습니다. 예. 따라서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 레벨업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주가는 직전 고점을 돌파하러 가야 되는 타이밍이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5,500원의 돌파의 시도가 일단 실패로 돌아간 시점이죠. 그러면 이제 두 번의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도움닫기를 하기 위해서 지지 라인을 확인하고 다시 올라와야 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난이도가 좀 높은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제 한번 실패했을 경우에는 5,500원이 돌파가 될 경우에는 직전 고점 6,400원대 돌파를 염두한 좀 매수의 전략, 즉 저점에서 매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저항을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것 또한 오히려 더 단기적인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좋은 전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독립선언님, 예. 5,500원을 돌파했을 때는 오히려 다시 한번 매수해보는 전략을 세워도 괜찮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레벨업으로 가겠다. 지금까지는 이제 B등급에 있는 주가가 네. 5,500원을 돌파함으로써 A등급으로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레벨업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직전 고점이었던 6,400원대는 당연히 돌파가 되어 가는 그런 구간들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5,500원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별반 무리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신 있게 5,500원을 확인하고 들어가기 전에 이 종목을 매도한다면 어떤 종목을 사보면 좋을지도 좀 들어볼게요. 사실상 제가 우리 최은정 앵커님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네. 눈에 확 들어오는 종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종목은 정말 포트에 잘 편입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중국 원양자원이라고 하는 종목이 우리 최은정 앵커님의 포트에 편입이 좀 되어 있더라고요. 네, 중국 원양자원 현재까지는 좀 수익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이제 진입의 타이밍이 조금 템포가 좀
늦으셨기 때문에 네.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지는 못하신 상태이긴 합니다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포트에 편입했다라고 하는 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적절한 투자였다. 왜 제가 중국 원양 자원을 관심 있게 지켜보냐면 물론 중국 원양 자원뿐만은 아닙니다. 중국 원양 자원, 차이나 그레이트, 중국 식품 포장, 차이나 하오런과 같은 중국 관련된 내수 관련주들이 3월 달 증시에 있어서 시장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앞에서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해드리면서 3월 중순 이후에 국내 증시의 상승의 모멘텀은 역시 중국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네. 중국 관련주들 즉 이제 솔솔 피어나오고 있는 위안화절상 관련해서 결국 위안화절상으로 인해서 중국의 경우에는 내수 경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내수주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 다시 한번 좀 짚어볼 필요성이 있는 패턴들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지금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네.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보면 단기적으로 급등의 조건들을 만들어 나가는 패턴들이 있는데요.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 자, 중국 원양 자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인위적인 직전 저점이 이렇게 존재하는데요. 그 직전 저점을 이렇게 이탈하는 흐름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인위적인 손절을 유도하는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패턴들이 바로 전형적인 급등 패턴 하에 존재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분봉상에서 급등의 패턴을 형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시세를 앞둔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지금 보신 게 중국 원양 자원이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관심주로 가지고 있는 중국 식품 포장의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직전 저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직전 저점을 인위적으로 손절을 유도하는 흐름을 가져왔을 때 이러한 패턴들이 본격적인 강세의 패턴들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패턴을 형성하게 되면 급등의 조건들을 갖추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남북 경협주와 같은 종목군들이 얼마 전에 최근에 급등하는 흐름들을 보였는데요. 한 번만 더 패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하이리치의 저희 독립클럽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남북 경협주의 급등 패턴을 예상하면서 급등주 매수를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요. 자, 똑같은 패턴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중국 원양 자원이라든지 중국 식품 포장에서 보였던 패턴을 남북 경협주 광명전기와 같은 종목군 안에서도 그 패턴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자, 보시게 되면 자, 똑같은 패턴입니다. 직전 저점이 있는데 그 직전 저점을 하회하는 저점을 살짝 훼손함으로써 인위적인 손절을 유도하는 종목군들이 향후에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랠리를 펼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급등하는 종목들 대체적으로 이렇게 숨어있는 패턴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원양 자원이라든지 중국 식품 포장, 중국 엔진 집단 이러한 종목들이 공통적인 테마 안에서 이런 패턴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만간 중국 관련주들이 시장의 중심에 서는 타이밍이 곧 들어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원정 앵커님의 포트에서 유난히 중국 원양 자원이 눈에 확 들어오는 흐름이 보였는데 그런데 한 가지 좀 실망스러운 것은 비중이 좀 적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예상하기로는 지금 중국 원양 자원이 최근에 한 이틀 정도 쉬어가는 패턴들을 보였는데 바로 이런 시점이 좀 더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신규 종목으로 어떤 포트를 늘리기보다는 중국 원양 자원 같이 어떤 호재가 예정되어 있는 위안화절상이라고 하는 호재가 예정되어 있는 이러한 종목군에 좀 더 강한 승부수를 한번 띄워보시는 그러한 전략을 취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그래서 비중을 좀 현재 10%대에서 한 20%대까지 비중을 좀 확대해 나가는 전략을 취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국내 상장된 중국 내수주 관련주들 최근 들어 흐름이 괜찮은데요. 중국 원양 자원을 10% 정도 추가로 매수하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독립선우님. 예. 그렇다면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어느 정도나 높여보면 좋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주셨어요. 그럼 이제 또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조금 이따 독립선의 시크릿 강의에서 보시면 저점으로부터 고점을 잡게 되어 있는 강의를 제가 해드릴 텐데 네. 중국 원양 자원이 5,420원에 저점을 잡았을 때 이 주가가 어디까지 가면 조정을 주겠다라고 약속되어 있는 가격이 바로 9,000원대 라인입니다. 9,000원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양운의 구름충을 돌파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강세 구간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9,000원 선의 1차적인 목표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9,000원을 최종 목표가라고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9,000원 선까지의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 비중이 한 50% 정도는 수익을 실현하고 남은 비중 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독립선언님의 말씀 잘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까지 왕초보 최은정이 내고 있는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먼저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휴맥스, 연희정보통신, 아가방컴퍼니, 중국 원양자원, 하림이 있습니다. 5종목이 있고 비중은 60%가 있습니다. 자, 이제 종목별로 수익률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휴맥스가 소폭 상승을 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오늘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죠. 자,
총 수익률을 확인해 볼게요. 2.04% 상승, 어제와 비슷합니다. 독립선언님. 예. 중국 원양 자원을 10% 추가로 매수를 해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분발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잠시 광고 듣고요.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고민들을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고순의 투자 비법을 이어갈게요. 세단, 쿱, SUV, 앤, 웨건, 해치백, 컨버터블. 목요일 오전 11시 다양한 차량 정보와 드림카를 만날 수 있는 시간. 오토클럽이 준비한 알찬 코너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명차를 소개하는 오토시네마. 재미있는 국내외 자동차 CF를 소개하는 오토CF. 최신 차량의 시승기를 생생하게 전하는 오토테스트.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 자동차 기술과 부품을 소개하는 오토테크. 한 주간 자동차 업계의 소식을 정리하는 오토뉴스. 이제 더욱더 풍성해진 오토클럽과 함께하십시오. 도쿄의 기업 합병, 태국의 쿠데타, 상하이의 증시 하락,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라면 그 어디에든 블룸버그가 있습니다. 뭄바이에서 멜버른, 도쿄에서 타이페이, 서울에서 시드니까지 블룸버그 TV는 사건이 일어나는 바로 그곳, 바로 그 시각에 뉴스를 전합니다. 500명 이상의 저널리스트, 30개의 아시아 태평양 지국에 12곳 이상의 라이브 카메라 로케이션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뉴스는 역시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입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증시 현장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과 아시아 증시 동향, 그리고 전문가의 발빠른 증시 진단까지 국내는 물론 글로벌 증시의 흐름까지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맞춤형 증시 뉴스. 나우 경제브리핑과 함께하십시오. 서울경제TV 네, 주식 투자에 꼭 필요한 이론들을 배워보는 시간, 고수의 투자 비법을 시작합니다. 먼저 어제 돌발 퀴즈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려야겠죠. 먼저 문제부터 전달해 드릴게요. 봉차트에서 주가가 어떤 특정 일에 갑자기 급등락하면서 주가와 주가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공간을 뭐라고 할까요? 라는 게 문제였고요. 정답은 1번 갭이었습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는 하이리츠 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무료 이용권 가지고 가셔서 장중에 시황 방송도 무료로 보시고 또 전문가들의 종목 추천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돌발 퀴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귀 기울이시고 강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수의 투자 비법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독립선우님, 예. 오늘은 어떤 강의를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고수의 투자 비법을 준비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할까 고민을 하던 끝에 모든 전문가분들이 하는 그러한 식상한 그런 이야기보다 네. 제가 이 시장을 통해서 나름대로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제 나름대로 비법의 노하우로 삼았던 내용을 가지고 정말 공개하면 안 되는 그런 비법을 가지고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 자식에게도 물려주기 싫을 정도의 그런 비법인데요. 오늘 대박클럽을 통해서 고수의 투자 비법의 채널을 고정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행운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가 준비한 시간 동안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강의 제목부터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그 실전 투자를 통해서 포커스를 좀 맞추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목균형표라고 하는 그러한 기술적인 보조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어떤 고점과 의미 있는 저점들을 잡아내는 그러한 기준을 오늘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일목균형표에서 가장 대표적인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좀 들어주셔야 제가 다음 시간에 더 난이도 있는 깊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올 때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제가 하나의 화두를 좀 던져드릴까 합니다. 자, 일목균형표상 고점은 그리고 저점을 잡는다. 즉 고점은 저점을 잡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저점은 고점을 잡는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주어진 시간이 길지는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진행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고점은 저점을 잡는다라는 내용부터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예. 제가 판서가 그렇게 이쁘진 않기 때문에 고점은 저점을
잡는다. 라고 하나의 화두를 적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노트에 좀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고점은 저점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지금부터 준비한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백문이불여일견입니다. 한번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요. 일단은 현재 보시는 내용은 지수, 종합주가지수의 일봉 차트입니다. 자, 제가 지수의 고점이 형성되었을 때 동그라미 표시를 하나 해놨는데요. 그 고점이 형성되었을 때 일정 부분 조정이 들어간 뒤에 정확하게 그 고점 형성 시에 지수 아래에 보시면 빨간색의 양운의 구름층 하단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자, 이후에 정확하게 지수의 흐름은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즉 고점이 형성되었을 때 그 구름층 하단부까지 시장은 어떻게 흐름을 보일 것인가. 자,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자, 고점은 저점을 잡는다. 제가 조금 전에 표시해놨던 고점이 형성되었을 때 구름층 하단부 동그라미 표시 부분에 바로 지수가 그곳까지 하락을 통해서 저점을 잡고 본격적인 상승과 반등을 해나가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되는 것은 고점이 형성되었을 때 어느 시점에서 고점이 됐는지는 알 수가 없죠. 일정 부분 조정과 하락이 들어가고 나서 어디까지 이 지수가 빠질 것인가를 염두했을 때 바로 그 고점이 형성됐던 날로부터 해서 구름층 하단부가 놓여있는 그 영역이 바로 조정의 목표치, 즉 하락으로 예약되어 있는 지수의 목표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원리를 그러면 시장에만 적용시킬 것인가? 자, 그러면 주가에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요. 자, 이 종목군은 여러분들이 많이 거래하시는 두산중공업이라고 하는 주가였는데, 자, 고점이 형성되었을 때 역시나 똑같은 원리로 고점이 형성되었을 때 구름층 하단부 맨 아래 보시면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바로 그 자리가 이 주가가 조정과 하락이 들어갔을 때 그 자리까지 하락을 하겠다라고 하는 예약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정말 주가의 흐름이 그렇게 전개가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역시나 이 종목의 주가 역시 제가 표시해 놓았던 그 구간, 그 고점이 형성되었던 그 구간으로부터 구름층 하단부가 놓여있는 그 구간까지 설정한 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 향후의 주가는 그 저점으로부터 대략 한 50% 정도의 상승률을 지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간단하게 그럼 그 다음 또 사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군 같은 경우에 동국제강이죠. 그 밑에 보시면 또 역시나 구름층 하단부의 영역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과연 이 주가의 흐름도 과연 그렇게 진행이 됐을까요? 역시나 화면이 좀 작아서 잘 보이시지 않을 텐데 그 주가의 고점이 형성되었을 때 구름층 하단부가 형성되었던 구간으로부터 주가의 조정의 목표치에 설정을 하고 나서 주가의 반등하는 흐름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지금 보신 것은 지수의 일봉 그리고 주가의 일봉들을 보셨는데 이 원리들이 과연 지수나 종목에만 국한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다시 확인을 한번 하는 차원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원리를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주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진행할 때 고점을 형성하고 일정한 부분의 조정을 보였을 때 과연 그렇다면 주가는 어디까지 조정과 하락을 보일 것인가? 그랬을 때 고점을 형성했던 그 구름층이라고 하는 일목균형표상 양운의 구름층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 구름층 하단부죠. 바로 이 영역이 향후에 주가가 진행을 했을 때 하락하기로 예약되어 있었던 바로 그 자리가 저점의 목표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바로 이 원리입니다. 고점이 형성됐을 때 그 수직선 아래에 구름층 하단부가 향후에 주가가 조정이 들어왔을 때 조정이 예약되어 있는, 그래서 고점은 저점을 잡는다라는 화두를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린 것입니다. 독립선호님, 예. 그렇다면 고점은 저점을 잡는다는 저 화면은요, 예. 저 식은 혹은 저 모습은 어떤 예. 식으로 주식을 매매하는데 이용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실전을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신 상태에서 조정의 흐름이 들어갔을 때 어느 시점에서 이 종목을 매수할 것인가? 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러한 어중간한 자리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정이 예약되어 있는 하락의 목표치까지 기다려서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전략이 나올 수가 있을 거고요. 더불어서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점까지 하락이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반등을 이용해서 처분하고 나서 다시 저점에서 다시 재매수함으로써 반등 시에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전략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독립선언님, 저기 그 일목균형표 같은 경우에는 HTS를 통해서 쉽게 보조지표를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그 HTS 상에서 모든 증권사들이 다 그런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클릭 한 번으로 모두 여러분들 HTS가 다 설정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기본 설정 하에서 찾아 놓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는 지수와 주가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보았는데 과연 일목균형표의 이러한 원리들이 주가와 지수에만 적용되는가? 자, 그렇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이러한 원리들은 과거의 환율 속에 기술적인 환율의 차트 속에서도 이러한 흐름들이 연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준비된 화면 보시게 되면 환율의 경우에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고점이 형성이 되었을 때 제가 구름층 하단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두었죠. 향후의 환율의 흐름들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과연 저 자리까지 환율이 하락을 했는지 다음 화면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정확하게 구름층 하단부가 존재하는 그 가격까지 환율이 하락한 이후에 정확하게 그 조정 목표치를 채우고 나서 상승으로 전환되고 난 뒤에 환율이 상승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일봉의 기준으로 보았는데요. 이 원리가 과연 일봉에서만 국한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이 원리는 이제 분봉에까지도 접목을 시키실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준비되어 있는 분봉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종합주가지수 30분봉입니다. 자, 일봉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단기적으로 확인 가능한 분봉의 흐름인데요. 자, 역시나 고점이 형성되었고 나서 조정이 들어갔을 때 조정의 목표치에다가 제가 동그라미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분봉 하에서도 이러한 원리대로 지수가 움직여질 것인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역시나 지수 또한 분봉의 역시 흐름 또한 조정의 목표치인 구름층 하단부까지 지수가 하락한 이후에 그 저점으로부터 해서 본격적인 반등과 상승의 흐름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자별로 틀린데요. 선물 지수 차트도 한번 또 놓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좀 많이 드립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도 선물지수 30분봉인데요. 고점이 형성되었을 때 구름층 하단부에 제가 조정의 목표치, 하락의 목표치를 설정해 두었습니다. 과연 그 이후에 선물지수의 흐름은 어떻게 전개가 되었을까요? 역시나 구름층 하단부까지 지수가 하락한 이후에 그 저점을 터치하고 본격적인 반등의 흐름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독립선언님께서 계속해서 구름층 하단까지 조정을 받는 모습을 확인을 해드렸는데요. 문자 메시지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구름층은 어떻게 설정을 하는 건지 HTS를 통해서 지표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차트 설정 들어가시고 가격 지표란에 일목균형표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번에는 저점은 고점을 잡는다에 대해서 배워보나요? 지금 제가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께 좋은 내용들을 좀 빨리 전달을 하고 싶어서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우리 최영정 앵커님께서도 질문하셨던 것처럼 자, 이제 고점은 저점을 잡는다라고 이제 이해를 다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역으로 고점을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해답은 다음 주죠. 2주 후 수요일 이 시간에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점은 고점을 잡는다라는 내용은 다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한번 독립선언님을 모셔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네, 오늘도 돌발 퀴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이 좀 빨리 진행이 됐지만 많은 사례를 통해서 고점은 저점을 잡는다는 이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의 돌발 퀴즈가 나갑니다. 네, 오늘의 문제입니다. 고점은 저점을 잡고 저점은 이것을 잡는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고점, 2번 고참.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아래 무료 문자 메시지 015-8500-1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화면의 우상단에도 계속해서 참여 방법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는 하이리치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잠시 뒤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진단해 드리는 시간이죠.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네, 고수는 해결사를 시작합니다. 먼저 1599-7770번 전화 주신 분부터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어디서 전화 주셨습니까? 부산에서 줬어요. 부산이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네. 종목이 그렇게 궁금하십니까? 삼성 SDI 우선주를 네. 작년 9월 달에 했는데, 그게 제일 고가였어요. 네. 그래갖고 올인을 해갖고, 한 80%를 만들어 놨는데, 그래도 손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삼성 SDI가 그냥 손절매를 할 수도 없고, 또, 이걸 어떻게 처분을 할지 못할 지금 현재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분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갖고 있어야 되는 건지 그게 너무 답답해서요. 한 80% 넘게 가지고 있어요. 시청자님, 올인하다 보니까. 그러면 매수가가 얼마인지 좀 여쭤볼게요. 처음에 네. 71,300원에 300주를 사고 그다음에 700주를요. 그냥 6만 원, 6만 8천 원, 6만 5천 원 이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평균 매수가가 어느 정도나 되시나요? 5만 8천 원요. 5만 8천 원이요. 네. 예, 그리고 비중이 한 80% 되시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손절매 타이밍을 놓치셔서 지금 손해가 꽤 만만치가 않으신데 네. 혹시 독립선언님께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여쭤보세요. 저기요. 네. 그거를 처분을 하는가 아니면 갖고 있어도 되는가 아니면은 어떤 종목으로 바꿔야 되는 것까지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의 궁금증을 독립선언님께서 잘 풀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전화 네. 끊고 들어보시기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독립선언님. 예. 일단은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전화를 주셨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제가 잠시 지금 말씀하시면서 삼성 SDI 우선주에 대한 주가의 흐름들을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더 이상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리스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삼성 SDI 우선주에 대한 바닥은 형성됐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은 끝이 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평균 단가가 얼마인지 제가 다 계산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어찌됐든 이제 보유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자, 삼성 SDI 우선주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본주와 같이 견주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2010년도에 이제 본격적인 실적 개선에 대한 개선세가 주가에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2010년도에 주도 업종에 있어서의 주도 종목군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려운 시기는 다 지났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텐데요. 제가 조금 전에 그 독립선언의 시크릿 강의를 통해서 강의를 해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네. 고점은 뭘 잡는다고 말씀드렸죠? 저점을 잡죠. 저점을 잡는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 아래 꼬리가 왜 이렇게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자, 보시면 73,900원의 고점이 형성됐던 가격으로부터 제가 구름층 하단부가 놓여있는 구간까지 이렇게 설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주가라고 하는 거 어떻게 됐습니까? 구름층 구간까지 다 내려왔죠. 따라서 이 종목은 이제 저점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바닥은 다 형성이 됐다. 물론 본주의 경우에는 아직 가격 조정 타이밍이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주의 경우에는 고점을 형성했던 가격으로부터 약간의 추가적인 가격 조정 타이밍이 남아 있는데, 삼성 SDI 우선주의 경우에는 이러한 그 아래 꼬리가 길게 된, 물론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주문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 한데요. 그러나 대부분의 패턴들은 제가 아까 전에 강한 패턴은 인위적인 손절을 유도하는 패턴을 만들게 된다라고 설명도 드렸을 거예요. 직전 저점이 있는데 그 직전 저점을 훼손함으로써 인위적인 손절을 가져오는 이런 패턴들을 지금 삼성 SDI 우선주가 전형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이 종목군은 이제
바닥은 찍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한 그 기술적인 모멘텀 외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이 2010년도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실적 개선세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텐데 전반적으로 2010년도에 하나의 화두는 바로 성장형의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이제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스마트폰 관련한 태블릿 PC와 관련된 새로운 산업들이 발전해 나가면서 2차 전지에 대한 실적 개선세가 영향을 좀 미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PDP 모듈과 같은 그런 측면들이 전반적으로 실적 개선세를 2010년부터는 본격화될 것이다. 물론 제가 앞에서도 우리 대박클럽 초기에 진행을 하면서 한 2주 정도의 어떤 그 박스권의 기간 조정권이 아직 좀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따라서 삼성 SDI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한 2주 정도의 저점은 훼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횡보해 나가는 그런 흐름 이후에 3월 중순 이후부터는 완연하게 주도 업종으로 좀 살아나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제 우선주하고 이제 본주의 차이점이 있다면 보통 이제 고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주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삼성 SDI 우선주가 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본주와 비교했을 때 크지는 않습니다. 주가 계율이 본주와 보통주와 우선주 간의 계율이 한 2% 정도 되는데요. 삼성물산이나 삼성화재 이러한 종목군들도 계율이 한 60%대 다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메리트는 없습니다만 본주가 보통주, 즉 삼성 SDI가 향후에 2010년도에 주도 업종으로 전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일단 목소리가 굉장히 좀 힘이 없으셨는데요. 최악의 상황은 끝이 났고 이제는 후를 털고 이제 마음 편안하게 중장기적인 보유의 마인드로 대응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상담 받으셨죠? 일단 보유해도 좋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오래 들고 계셨는데 조금만 더 들고 계시면 수익권에 들어갈 수도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풍산입니다. 매수가가 24,000원이고 20%를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일단 이 종목 상담 받기 전에 지금 굉장히 문자 메시지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목균형표를 어떻게 설정을 하는 건지 많은 분들이 물어보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HTS는 대신 건데요. 그 차트를 띄워 놓으시고 차트 설정하는 란이 있는데요. 여기 가격 지표를 클릭하시면 일목균형표를 설정할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면 쉽게 설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HTS 띄워보시고 다시 한번 설정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독립손님. 네, 제가 한번 간단합니다. 30초면 끝나기 때문에 네. 제가 한번 간단하게 어떻게 설정하는지 알려드릴까 합니다. 저 화면을 보시게 되면 모 증권사입니다. 증권사 홍보할 일은 없으니까 예. 모 증권사 HTS인데 여러분들도 기존에 쓰고 계시는 HTS 증권사 다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 이렇게 고객센터에 질문하시는 게 가장 빠른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좌측에 일목균형표라고 표시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 일목균형표로 기본으로 수치를 넣고 설정을 해놓으시면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만 놓고 제가 조금 더 이제 시크릿 강의를 통해서 했던 그 내용들을 적용하시면 바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풍산을 종목 진단을 해봐야겠죠. 예. 매수가가 24,000원이고 비중이 20%를 갖고 계시다고요. 아무래도 이제 풍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칠레 쪽이죠. 지진과 관련해서 단기적인 수혜주다라는 이제 흐름이 나와서 갭상승 이후에 다시 이제 주가는 원위치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전체적인 어떤 업종에 대한 전망을 하면서 일단 철강금속 업종 자체가 2010년도에 주도 업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IT 또는 바이오, 금융 쪽이 시장에 2010년도를 이끌어나갈 업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일단 풍산의 경우에도 일단 어느 정도 추세는 좀 꺾여 내려가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다. 즉 실질적으로 풍산의 주가가 견고한 흐름을 보이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 고점이 형성되었을 때 이 구름층 하단부에서 지지를 받고 추세를 돌렸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구름층의 의문의 구름층들이 작고 이렇게 낮아지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일목균형표상 다단계 하락 패턴이다라고 해서 전반적인 추세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산의 경우에는 최근 같은 이런 단기적인 재료들이 노출이 되었을 때 일단 반등 시에 정리를 하심으로써 어떤 주도 업종으로 좀 교체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풍산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실적이 나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장 컨센서스 이상의 오버슈팅이 들어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적정 가치의 주가만 유지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 2009년도에 꾸준한 상승을 보였었고 그에 따른 조정의 흐름들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좋은 긍정적인 모멘텀보다는 조정 쪽에 포커스가 좀 맞춰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어떤 반등을 통해서 대반등이다라고 표현하죠. 대반등을 통해서 좀 정리해 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좀 대응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풍산까지 종목 진단을 받아봤습니다. 독립선호님. 예. 독립선호님 사랑합니다. 오늘 강의 너무 멋졌습니다. 문자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런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관심 갖고 계신 종목이 있다면 한 종목만 추천을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이 정도의 강의를 가지고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2주 뒤에는 다 뒤로 넘어지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제가 앞서서도 우리 최원장 앵커님 포트폴리오 진단하면서 중국 관련주에 포커스를 잡으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 원양자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최원장 앵커님이 포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종목을 관심주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같은 관련주죠. 그래도 오히려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이제 바로 중국 식품 포장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데 중국 식품 포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있어서 어떤 그 포장, 용기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코스닥 상장 이후에 8위에서 한 2위까지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도 뭐 급등에 대한 패턴들이다 이런 것들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내일이 아마 정확하게 제가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면서 매수하는 타이밍은 어느 선으로 잡아 나가면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5,300원, 그러니까 바로 내일의 눌림의 타이밍에서 매수를 해 나가시면 제가 보기엔 시세의 타이밍이 바로 금요일로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 눌림 속에서 매수를 하시고 바로 본격적으로 금요일부터 시세를 노리시는, 그러나 이것을 아주 작게 보시면 안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좀 중기적으로 한 3, 4월 달, 한 2달 정도 보유해 나간다는 마인드로 직전 고점이죠. 7,000원대를 돌파해 나가면서 대략 목표가는 9,000원 선까지 잡아 나가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목균형표상 제가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강의를 해드릴 텐데 주가나 후행 스팬이 이런 양운의 구름층을 돌파하게 되면 그 종목군은 급등의 패턴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식품 포장, 중국 원양자원, 차이나 그레이트가 모두 일정한 패턴들을 서로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테마를 형성하면서 주가는 상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2주 뒤에 결과를 가지고 대박클럽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중국 식품 포장 내일 눌림목이 나왔을 때 매수해봐라. 그리고 길게는 4월 달까지 2달 정도 보유를 하면 목표가가 한 9,000원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돌발 퀴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돌발 퀴즈 나가니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고점은 저점을 잡고 저점은 이것을 잡는다. 1번 고점, 2번 고참. 정답을 아시는 분은 아래의 번호 015-8500-1110번으로 무료 문자 메시지니까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독립선언님의 강의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다시 보기를 통해서 또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대박클럽 클릭하시고 다시 보기를 꼭 하셔서 오늘 배운 강의를 꼭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랄게요. 자, 내일 이 시간에는 꽃미남, 자칭, 타칭 꽃미남 초신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